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이제 이해되셨죠? 뭔지 그게? 예. 이제 다른 데 가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예. 그리고 속지 말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뭘 속으면 안 된다? 권리와 의무는 쌍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된다? 국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권에 있어서요. 그렇죠? 노동권. 핍박을 해먹는 나쁜 놈들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관심 많을. 그래서 고구마 지수 0. 고구마 지수 0. 예.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지금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김혜정 집사님께서 고구마를 굽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고구마 먹이 만들 것 같아서 맛있는 거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좀 재미있는 거, 유익한 거, 그리고 제 전공 분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 기억과 암기, 그리고 창의력. 하하. 공부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암기 잘 되십니까? 안 돼요. 창의력 좋아요, 여러분? 창의력 좋아요? 좋아요. 예.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뇌과학 관점에서 철저하게 과학적 관점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요. 기억은 기억, 메모리. 기억이 뭡니까? 남아있는 거. 뭐 좋아요. 네. 과거의 경험을 인간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게 기억입니다. 들어가 있다고 기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되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기억은 보통 뇌에서 일어나죠. 뇌, 브레인. 뇌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걸 뭐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척수에 있고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요.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뇌는요, 신경세포들의 덩어리로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즉, 신경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그리고 뇌는요, 성인 기준 약 1.5kg. 1.5kg가 얼마큼입니까? 우리 콜라 한 개 무게. 콜라 한 개 무게. 페트병 있잖아요. 1.5L. 그거 한 개 무게예요. 크게 무겁진 않죠. 예. 그리고요, 신체 총 에너지 중 무려 20%를 사용합니다. 자, 성인 남자 보통 평균 7, 80kg 치고요. 한 80kg인데 80kg에서 1.5면요 2%밖에 안 돼요. 체중 비율로 치면. 그런데 에너지는 20%를 써요. 500칼로리를 쓴답니다. 뇌가. 즉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잘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하고 공부한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좀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단백질 말고. 단백질은 주로 근육 쪽에 하는 거고, 그리고 탄수화물 드셔야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아침엔 빵, 밥, 고구마 등등등 탄수화물을 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그래야 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뇌가. 그리고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덩어리예요. 그리고 저장 용량이 약 2560기가. 우리 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책 47억 권을 저장할 수 있다예요. 저장한다가 아니라 저장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지금 목 위에 달린 거기에 책 47억 권. 오. 그리고 약 2560기가. 여러분 요즘에 그 한 1시간짜리 영상이나 1시간짜리 뭐 드라마 이런 거 있죠. 그게 한 1.5에서 2기가 돼요. 예. 그러면 그걸 약 1000편 이상 머릿속에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뇌로 뭐 하십니까? 그 뇌로 뭐 하십니까? 그 뇌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만 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쫄깃한 두부 식감이랍니다. 뇌가.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이랍니다. 우리 뇌가요. 네. 실제로 원시인들을 보면요. 서로의 뇌를 파먹은 흔적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동물을 하나 잡았어요. 동물을 1. 동물의 뇌부터 드셔야 합니다. 최고 열량이에요.
아니, 여러분 좀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드셨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감자탕 드실 때 뼈 붙어 있는 걸 딱 짜겠을 때 가운데 있는 그 고소한 거 있죠. 그래서 먹는 그게 신경세포입니다. 그게 뇌가 딱 그 식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 뇌, 뭐 원숭이, 골 되게 다 고급 식재료예요. 되게 다. 지금 다 표정 이상하신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뇌 질환은요, 정신질환, 지적장애, 치매, 뇌병변. 뇌병변은 뇌졸중이나 뇌혈관 파편 이런 거 등등등 다. 즉 뇌가 조금이라도 거시기 하면 우리 몸에 큰 지장을 끼치죠. 이게 뇌예요. 이 뇌 중에서 뇌에 이제 기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억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은 뭐냐? 길어야 몇 분 가는 기억입니다. 길어야 몇 분 가는. 해마가 담당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여러분을 우리를 코 기준으로 반띵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보여요. 코 기준으로. 그러면 이번 사진이죠. 이거. 이거는 어디냐? 눈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눈 기준으로 우리 눈. 아, 여러분 사과를 자르실 때요. 사과를 자르 완전 반띵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씨가 있으니까 약간 비껴 자르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뇌를 눈 기준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도체와 해마라는 게 보여요. 이건 지금 왼쪽 눈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편도체와 해마는요.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뇌가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 해마가 바로 단기 기억을 담당해요. 단기 기억을.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거요. 지금은 많이 안 하시고 옛날에는요. 야, 전화번호 불러봐. 그러면 뭐 이렇게 부르면 적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암기도 하시죠. 그거 좀 지나면 까먹으시죠. 그걸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이 해마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장기 기억 있죠. 이 장기 기억은 일단 대뇌 있죠. 대뇌. 우리 뇌의 껍데기, 뇌 피질이 담당하고요. 뉴런 사이의 일정한 연결 패턴으로 대뇌 피질의 저장. 짧게는 며칠, 길면 평생 가는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발달해야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기 기억력 좋으십니까? 네,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장기 기억. 어떻게 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기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 2650기가짜리 뇌에다가 저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날려버리느냐? 자, 이게 뉴런 신경세포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길고 돌기들이 되게 많죠. 이게 다 팔이에요. 팔. 즉 사람 팔이 두 개죠. 그래서 저하고 어종 선생님하고 손을 잡는 거는요,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제 오른손으로 선생님 오른손을 잡는다. 제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는다. 거꾸로 왼손으로 오른손, 왼손 왼손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팔이 다 세 개면요. 몇 종류가 생길까요? 세 개면 9종류의 결합이 생기겠죠. 제곱으로 생겨요. 제곱으로 다. 근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팔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그 형태는요.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게 1000여 개가 있으니까. 즉 얘네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서로 오른손을 잡느냐, 서로 왼손을 잡느냐, 그 결합한 형태가 기억이에요. 이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제 자, 1.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수면. 왜냐? 이게 있어야 정돈을 해요. 자, 다시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핸드폰을 하든 뭐든 해서 우리 시각, 촉각 등등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집어넣죠, 뇌에. 근데 우리 뇌에서 이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공부잖아요.
그 공부잖아요, 공부. 그래, 이거 오늘 영어 단어 외워야 토익 잘 볼 수 있어. 하은자매, 그렇죠? 그 각종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이거 붙어야 중요해 하는데 내 해마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 해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1이 수면이라고요. 이 수면이 뭐냐?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끄시라고. 하루에 한 번은 껐다 켜야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다시 재기는 한다고. 우리 뇌가 그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취해야 우리 뇌가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때 뇌가 쉬지 않아요? 뭐 하느냐? 깨웠을 때 받아들였던 정보들 있죠. 그거를 다 정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손으로 막 눈으로 보면서 암기했던 거 들어갔던 거 있죠. 그걸 뇌가 우리가 잠을 자야 뇌가 정리 정돈을 한다고요. 이렇게. 자, 즉 연락 공부하고 잠을 안 자면요. 뒤죽박죽 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 과학 관점에서는 7시간 자라고 합니다. 7시간. 그래야 뇌가 정돈을 한대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등등을 고려했을 때 11시, 늦어도 12시 전에 취침. 그래야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 필요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이죠.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요즘 젊은 분들 그런 시간 못 참죠. 멍 때리는 거, 기다리는 거 못하고 핸드폰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뇌에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뇌가 정돈할 시간이 없어요. 데이터를. 여러분, 집에 하루에 택배가 한 10개씩 온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10개씩 택배가 와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며칠은 안 와야 그 택배 뜯어서 정돈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입니다. 그리고 또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자, 여기 편도체 있죠? 보이시죠? 편도체. 편도체,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편도체가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부정 편향 기억나시죠? 뭐만 생각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왠지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아직 원시인이 머물러 있는 거라고. 편도체가 그거라고. 근데 이 편도체가 감정을 담당하는데 이 편도체와 해마가 붙어 있어요. 즉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해마도 활성화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즐겁게 공부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공부하면 뭐 몇 절 맞춰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있죠.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야 해마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즉 부정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쫓기는 겁나는 상황, 무서운 상황, 내가 위축되는 상황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법 중 두 번째예요. 감정. 편도체 활성화. 또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하라고요. 메모하라고요. 노트 정리하라고요. 왜냐? 여러분 기억 잘해요?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가끔. 근데 대부분 까먹잖아요. 즉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 메모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단기 기억에서 즉 요 해마가 길게 생겨 이렇게 길죠. 여기서 출발해서 대내로 이렇게 쭉 도착을 해야 되는데 중간 어딘가에서 증발돼 버린 겁니다. 그 기억이. 근데 메모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답니다. 즉 내가 기록하고 메모해 놓은 걸 읽어보면 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기록을 잘하는 거, 메모를 잘하는 거. 그래서 복습 반복으로 장기 기억으로 유도해 줘야 돼요. 고사성어에 보면요, 둔필승총. 둔필이라는 거는요, 둔한 필기예요. 대충 기록한 거, 그게 총명함을 이긴다. 또 총명불여 둔필.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이렇게 둔한 메모보다 좋지 않다. 즉 메모가 좋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이거 어종숙 선생님 블로그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손으로 하셔도 좋고요, 핸드폰에다가 막 딱 하셔도 좋고 관계 없어요. 그 기록하는 습관이 내 안에 단기 기억에서 출발해서 해마 중간 어디쯤에선가 증발해 버렸던 그 기억들 있죠. 중요한 것들을 다시 장기 기억으로 유도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수면, 감정, 기록. 이게 잘 되셔야 공부가 잘 되고 뇌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기 기억을 정돈하여 체계화한다 있죠. 그냥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 말고,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컴퓨터나 USB에 노트북 등등등등 태블릿, 핸드폰 등등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특히 동료 목사들님들 보면요, 다 그래요. 막 외장하드 많고 막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무슨 자료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체계화가 안 된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즉 기억에는 있는데 꺼낼 수 없어요. 이걸 암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암기는요, 내 머릿속에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야, 옛날에 신라의 수도는 어딥니까? 옛날 신라의 수도 경주,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잘 안 나오죠? 예, 기억은 됐으나 암기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기억을 정돈하여 체계화하는 게 암기입니다. 이제 암기. 자, 이제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뭐냐? 이 그림 보면 이건 무슨 마치 뿔이나 화초처럼 생겼죠? 이게 1899년에 사람의 신경세포를 염색해가지고, 즉 신경세포만 반응하는 색소를 입혔더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옆에 그림은요, 2000년도에 현미경으로 관찰한 인간의 신경세포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뿌리 같은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지금 옆에서 본 거고, 이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즉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이게 거의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지금요, 나무를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뭉쳐있는 부분 보이죠? 튼튼한 부분, 왠지 딱 봐도 기본인 것 같은 부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암기의 영역이에요. 우리 신경세포 중에. 다시요, 신경세포의 연결 그 자체가 기억이라 그랬죠. 그런데 암기는요, 그 기억이 단단하게 뭉쳐서 마치 뿌리처럼, 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 자, 38에 그거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본능적으로 암기요. 예. 그러면요, 우리 38에 24, 누가 지금 20초 그런 거 아니죠, 설마? 네, 네, 네. 네. 38에 24를 가지고 그러면 13 곱하기 8 할 때 38에 24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죠. 암기를 바탕으로. 그런 기억들이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 컴퓨터, 뭐 핸드폰, 모든 디지털 저장 장치들은요, 주소 방식을 써요. 주소 방식. 이게 뭐냐? 주소 방식이 뭐냐면, 아파트 생각하면 쉬워요. 101호에 누가 살죠? 102호에 누가 살죠? 103호에 누가 살죠? 이렇게 저장 공간을 딱딱딱딱 칸을 나누어서 특정 주소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도 그러죠. 책 보면 앞에 목차 있죠. 목차 보면 1페이지에 뭐 있고 2페이지에 뭐 있고 3페이지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주소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장 장치들은 내용과 주소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주소가 있고 그 주소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자장치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러지 않아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이 연결 자체가 기록이라 그랬죠. 아까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서로 뉴런들이 어떻게 손을 잡느냐가 그게 기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때 되게 힘들어요. 어디다 붙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기억은 어디에다 붙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38에 24를 암기하고 있으니까 13 곱하기 8은 요거 38에 24 하고 요거 8일은 8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즉 우리의 기억은요 나무가지 형식이에요. 뿌리에서부터 뻗어 나와서 쭉쭉쭉 가지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할게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학적인 암기 지식 체계가 잡혀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갑자기 신학을 읽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혀 새로운 분야는 암기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새로운 분야. 이거 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그림입니까? 여기 지금 어떤 약간 머리 휘황한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돌판이에요. 돌에다가 비석으로 한자 한 대 새기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의 처음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때려 넣으셔야 돼요.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A 여기 빨간 동그란 이게 암기라 그랬죠.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거기부터 또 지식이 붙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무조건 때려 넣으셔야 돼요. 안 될 때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때려 넣고 계속 때려 넣고 넣다 보면 우리 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공학도에다가 신학 부분을 발전시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때려 넣었어요. 외웠어요. 그냥 닥치고 외웠어요. 무조건 외웠어요. 그냥 뭐부터 외웠느냐? 창출 레민신부터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 순서이잖아요. 예, 성경 순서 그거부터 외우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족보 외우고 그렇게 한 6개월 외우니까 조금 알듯말듯한 그게 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체계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체계가 잡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들어도 이게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바로바로 이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쪽에 그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배드민턴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차 속에서 그냥 조금 읽어보고 하면 끝나요.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죠. 즉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그 분야, 공부하는 분야의 기초 지식을 아까 이 아저씨 보시죠? 이 아저씨가 돌에다가 새기는 느낌으로 여러분 돌 같은 머리에 새기시면 돼요. 우리 각 분야의 돌이 있잖아요. 예, 새겨야 돼요. 예, 새겨서 한 글자 새기면 거기서부터 가지가 확 뻗어 나와요. 그래서 기초 암기가 난 이해가 안 돼. 원래 안 돼요. 닥치고 외워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처음에 공부할 때 창출 레민신부터 외웠던 것처럼 뭐라도 외우세요. 그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암기 능력이요.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이 암기 능력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은 자매 같은 경우 영어 잘 보고 싶어요. 닥치고 외웠어요. 그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주어진 문제를 통상적으로 해결합니다. 즉 닥치고 외우다 보니까 빈 괄호에 드는 게 아래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암기한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신라의 수도는 어디? 경주.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거. 이게 암기예요. 이게. 그러면요. 이 인간의 이 지적 능력 중 3단계가 뭐냐? 주어진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네 번째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지적 능력 4단계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죠. 이거 주어진 문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이게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 내가 외운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는 경주고 그래 경주는 지금 저 밑에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4번, 5번, 3, 4번이 바로 창의력이에요.
자, 그러면 창의력이 뭐냐면요. 뇌과학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신라의 수도는 경주고, 경주는 옛날에 월성이라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경주는 지금도 파면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하철을 못 짓고 뭐 이렇게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뇌에서 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인데, 자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이거 아시죠? 다 이렇게 이게 쭉쭉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왜 사과만 맛있어야 돼? 원숭이 똥구멍도 맛있으면 안 될까? 하고 원숭이 똥꼬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창의력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딱딱딱딱 연결된 체계 있죠. 체계를 뒤집어 보는 거, 다른 연결로 가는 거, 이게 창의력입니다. 즉 창의력은 암기를 기반합니다. 암기가 없으면 창의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체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보면 여기서 이 A 영역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제 머리가 치면 여기 이제 공학적 사고예요. 이 B인 여기는 뭐냐면 이제 신학적 사고예요. 근데 이게 잘하다 보면 중간에 막 만나고 그러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설교를 할 때 보면 뭐 공학적으로 설명할 때도 많고 숫자로 딱딱도 설명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지금 두 개가 이게 연결돼서 창의력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각각 암기했던 것들이 가지를 치고 나가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든가 연결이 새로 꼬이는 거, 이게 창의예요. 자, 그러면 창의력은 뭐가 필요하다? 암기. 닥치고 외우십시오. 예.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그냥 아무거나 외우시든가 아니면 어느 분은 법전 읽는데요 그냥.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계속 암기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 학습력도 올라가고요. 창의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뇌세포로 보는 우리의 기억과 암기, 창의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기억을요. 과거의 경험의 인간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뇌가 아니라 정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 몸에 놀라운 신비가 몇 개 나옵니다. 일단 우리 앞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앞에 했던 것들, 뭐 수면, 감정, 그리고 메모, 그리고 닥치고 암기.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될 수 있는 핵을 만들으라고. 그 암기량이 늘어나고 이해력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꼬여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설명했고요. 이제는요. 되게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뇌 없이도 정상생활 가능? 의학계 대형 미스터리. MBC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2015년도에 방영된 건데 어떤 사람이 가끔 머리가 울린대요. 병원에 왔어요. CT 찍어봅시다. 찍어봤더니 그 사람의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실제로 뇌가 없어요. 뇌가 비어있어요. 이렇게 95%가 없어요. 뇌가. 그 나머지 뇌 척수액이라는 물이 있거든요. 뇌 안에 있는 물로 차 있는 거예요. 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크라는 사람입니다. 뇌의 95%가 비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IQ가 126 나와요. 상위 5% 들고요. 운동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1도 없어요. 정상인이 그냥 뇌가 울려서 갔어요. 머리가 울려서. 뇌가 없으니까 울리겠죠. 빈 공간이니까. 네. 결론이 뭐냐? 뇌가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신경세포가 뇌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랍니다. 즉 우리 뇌가 신경세포 덩어리죠. 근데 뇌 말고도 우리 온몸에 신경이 있잖아요. 우리 척추 가운데 척수 지나죠. 팔, 다리, 심장, 특히 우리 장에 뇌에 필적할 만큼 신경들이 붙어 있어요. 그 신경들이 뇌 역할을 했대요. 이게 그냥 놀라운 TV 서프라이즈에 나온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오 신기한 일이 아니라 무려 사이언스지 아시죠 여러분 논문지 거기에 나온 팩트입니다. 뇌의 95%가 없는데 정상생활을 해요. 이런 게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소녀가. 그래서 뇌를 다쳐서 좌뇌를 다 잘라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요 좌뇌에서 혈관 하나 터지면 오른쪽 마비 오죠. 들어보셨죠? 좌뇌를 다 잘라냈어요. 그 사람 마비 왔어요. 그 소녀. 근데 이틀 만에 오른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뇌파 검사를 해봤어요. 우뇌가 자녀 역할까지 같이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요, 어떤 후천성 시각장애인. 여러분, 우리 뇌의 이 전두엽 부분이 시각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가 됐어요. 그럼 전두엽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퇴화할 수 있겠죠. 뇌파 검사 해봤더니 전두엽에서 청각과 촉각을 도와주고 있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뇌에서는요, 뭐가 무슨 역할을 하고 뭐가 무슨 역할을 하고 편도체가 감정을 담당하고 해마가 기억을 관장하고 그거 다 아시죠? 예, 즉 해마가 늙어서 원활히 전달을 못해요, 기억을. 이걸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라 그래요. 근데 이 치매도 치료가 아니라 정상화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저 말고. 청양에 사시는 97세 되신 그 백미의 사모님 외할머니 10년 전쯤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실제 치매 같은 행동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왔다 이렇게 여기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치매약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걷기. 그분은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많이 걸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 손동작, 성경 암송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치매가 치료됐어요. 병원에 있어도 깜짝 놀래요.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소성. 즉 가소성은 뭐냐? 변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두엽은 시각을 관장한다 그랬죠. 이 기능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아까 해마는 기억을 전달한다 그랬죠. 이 기능에 이것만 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해마가 파괴된 사람도 뇌의 다른 부분이 해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뇌 전체가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이걸 뇌가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이 쌓이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 뇌가 외부 환경으로 변화 또는 학습 과정을 물론 심지어 뇌 손상에서도 구조적, 기능적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뇌가 95%가 없어도 우리 몸의 장기에 남아있는 다른 신경들이 뇌 역할을 하고 뇌가 반쪽이 잘려 나가도 우뇌가 전혀 역할까지 같이 하고 우리 뇌가 그렇다고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러면요, 뇌는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쓰면 쓸수록 늘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있죠. 수면, 감정, 그리고 메모를 통해서 뇌를 쓰면 쓸수록 늘어요. 그리고 암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요 옛날보다 핸드폰 생기고 다음부터 암기 잘 못하잖아요. 예, 근데 암기가 뇌를 깨우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 할 거 없으면요 성경 인물이라도 외우세요. 성경 인물이라도. 예, 그런 거 외워보세요. 아무거나. 그냥 필요한 것도 좋은데 필요 없는 거 닥치고 외우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뇌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뭡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배출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걷기, 뛰기, 수영 뭐 이런 거. 이게 왜냐? 여러분, 네 발 달린 동물이 이렇게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해야 됐어요. 우리처럼. 우리 지금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죠.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에게 하는 게 뭐냐? 걷는 거예요. 두 발로 걷는 거. 두 발로 걷는 거, 그리고 두 발로 뛰는 거.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 만지는 거. 만지고 조작하고 만들고 이러는 거. 그게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준답니다. 좋은 자극을.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이 살도 빼고 건강에도 좋지만 뇌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최고랍니다. 유산소 운동이. 자, 여러분 많이 걸으시고 많이 암기하시고 푹 주무시고 그리고 또 기록도 잘 하시고요. 좋은 감정으로 공부하시고 이게 뇌 과학으로 우리가 기억, 암기, 창의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발 암기하시고요. 암기하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라도 외우세요. 노래도 좋아요.
옛 가곡들 다 외우겠다. 괜찮아요. 좋아요. 뭐든지 외우시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제발 놓고 멍 때리시고 걸으시고 뛰시고 그래야 뇌가 깨어납니다. 뇌 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학설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 조금 죽어가잖아요. 괜찮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2560기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뇌세포들이 들어있어요. 그 잠잠한 뇌세포를 깨우는 게 뇌 가소성이죠. 예, 심지어 해마가 파괴된 사람도 뇌의 다른 기관이 해마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뇌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